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번에는 화재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화재가 난 후에 어떻게 화재를 탈출하는 것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왕관기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는 왕관기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3층 이상 10층까지는 왕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관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왕관기가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노후됐거나 파손되었다. 또는 왕관기가 있다 하더라도 유리창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왕관기가 완전히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왕관기를 몸에 부착하고 뛰어내리는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를 데리고 이렇게 어디 놀이터를 가실 때 그 뛰어내리는 게 있고 밧줄 타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애들만 시키지 말고 해보세요. 해보면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는 나는 원더우먼이다. 그리고 여자 영웅처럼 한번 해보시면 그 재미가 붙게 되면 이럴 때 큰 도움이 돼요. 아이들만 해주면서 야야 살살해라 다치지 않게 이게 아니고 같이 타세요. 그럼 담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왕관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경량 칸막이가 있잖아요.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웃집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확인 한번 해봅시다. 두들겨도 보고 그 안에 뭐가 있나 확인하면 그 집 안전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다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니면 그 아파트의 동대표가 됐든 아니면 내 동네 뭐 저 반장이 됐든 이장이 됐든 간에 이걸 제안을 해서 항상 확보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된 다음에 불이 난 다음에 뭐 정부가 잘못해서 뭐 누가 죽었네 정부가 잘못해 이걸 정치권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서는 이걸 왜 이웃의 정부에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럼 불신만 생긴다는 얘기죠. 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권리만 찾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시라. 자, 가족을 위해서 관심을 하고 피난기구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피난기구는 여러 형태가 있죠. 미끄럼도 있고 왕관기도 있고 또 건물 옆에 보면 이렇게 철사다리도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지 않고 엄마야 뭐 우리 한국말 호들갑을 떨다 보면 생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이게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아 이럴 때는 어떡하지? 맞아. 안에 엄마가 있네. 애가 있네. 그러면 얼른 뛰어들어가서 데리고 나가야 돼. 나 먼저 나갔다가 저기 우리 애기 있어요. 이러면 일은 끝나요. 그래서 탈출의 순서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탈출할 수 있는 확인했던 곳으로 비상구로 그다음에 수돗물을 확 틀어서 옷을 푹 적셔서 어머니도 씌우고 나도 쓰고. 자, 우리가 매연을 맡으면 화염의 연기를 맡으면 몇 분 살 수 있을까요? 최장이 3분입니다. 1, 2분에 질식해서 의식을 잃습니다. 그만큼 가스가 무서워요. 그래서 물을 왜 묻히냐? 그것도 아셔야 돼요. 물을 안 묻히면 바람이 통하죠. 그럼 가스가 들어와요. 물을 묻히면 수막이 생기기 때문에 가스가 차단이 됩니다. 우리 물에 빠졌을 때 바지를 벗어서 지퍼를 잠그고 묶은 다음에 푹 틀어서 물을 한번 적신 다음에 물을 빼고 묶으면 주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수상 생존법인데요. 목에다 걸면 되면 이게 튜브가 돼요. 바람이 안 나갑니다. 수막이 있어서. 그래서 옷에 물을 적시면 가스가 안 들어온다. 근데 그 대신 나는 물이 있기 때문에 내 호흡에는 아주 촉촉하게 괜찮아요. 매콤하고 목이 따갑지 아니하고. 그래서 물을 적셔서 씌우고 나온다. 이걸 항상 관심을 갖고 인터넷 같은 데에서도 정보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고스톱 보지 마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분 고스톱 본다고 시간 보내. 인터넷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돼요. 자, 왕관기 지지대를 거기 순서가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평상시에 보세요. 지지대를 벽에 붙인다.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걸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건 항상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호크가 있습니다. 호크에 저 로프 통을 거는 거죠.
이 로프통에는 탈출할 수 있는 로프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을 바깥으로 던지면 로프가 쫙 풀리죠. 그 다음에 내 몸에다가 안전바를 걸치고 여기서 조임새가 있습니다. 빠지지 말라고 쭉 내린 다음에 팔을 벌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임새를 한 다음에 두 손으로 조절기 바로 밑에 로프 2개를 잡고 바깥으로 발을 내민 다음에 두 팔을 벌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저렇게 내려갈 때는 벽에 내가 턱이 고일 수가 있어요. 긁힐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발로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 발로 컨트롤해서 내려간다. 자, 이제는 차량 사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완강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건물에 있는 바쁘시지 않는 시간에 확인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 배울 수 있는 찬스는 다 있어요. 근데 방심해서 그래. 뭐 이렇게 바빠? 막 백 들고 호들갑 떨고 갈 게 아니라 딱 있으면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화재가 났을 때 자동차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 앞에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엔진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바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에어로 문을 열고 닫고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면 스탑이 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문을 못 열어요. 여기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버스 기사가 오늘 현대차를 몰다가 내일 대우차를 만지면 작동법을 모르고 그렇게 요새 복잡합니다. 기계가.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러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이게 문이 열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봐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치가 있습니다. 저 망치로 유리창을 깰 수 있을까? 천만에 못 깨요. 근데 저거보다 더 큰 망치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뭐냐? 요 망치라도 유리창이 깨질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한 게 매 망치 앞에 보면 뾰족한 게 있습니다. 송곳 같은 게. 그걸로 유리창을 가해서 유리창에 데미지를 그걸 약간의 흠집을 내서 유리창을 깨는 건데요. 정면은 앞만 두들겨도 안 깨집니다. 소화기를 던져도 안 깨지고 이 운전석 목바지를 해도 안 깨집니다. 어딜 두들겨야 깨지냐? 유리의 맨 끝이요.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끝, 요게 제일 약하잖아요. 여기를 때리거나 여기를 때리면 쫙 금이 가요. 근데 이것은 파손이 안 됩니다. 이 유리는 안에 고무 코팅이 있습니다. 왜? 유리가 쫙 깨서 파편돼 사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 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해요. 그래서 이 끄트머리를 세게 가격을 해주면 깨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 유리는 힘이 없어져요. 발로 차면 깨집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어디 한 군데가 데미지가 입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인간도 뭐 여기 총 딱 맞으면 이 전체가 쓰러지듯이 유리도 데미지를 입혀놓으면 유리가 파손될 수가 있고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유리를 깨야 됩니다. 그런데 유리의 망치가 4개인가 있어요. 양쪽에 2개씩. 그러면 내가 망치 옆에 앉았다면 만약에 차의 문제가 내가 인명구조로는 당사자다는 인명구조 자신감을 가지세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걸로 나는 할 거야 하는 아주 그 신념이라든가 안에 그 공명심을 가지면 여러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 나 이거 못해 하는 사람이 큰일 나요. 앉으신 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상구 쪽에 앉으면 좀 넓어요. 넓다고 요새는 돈을 조금 더 주고 거기를 앉습니다. 거기 앉는 사람 무슨 책임이 있느냐? 비행기가 문제가 있을 때 승객을 탈출시킬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편하자고 거기 앉아서 가고 사고가 났을 때 그걸 피한다? 그건 사람이 아니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책임감 있는 책임감을 가져라.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자.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죠? 도와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옆에 앉는다면 사마리아인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화기가 있는데요. 이 소화기는 의자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버스의 안내 장치가 요새는 나오죠. 이제 내 밑에 소화기가 있다면
이건 내가 책임지는 거야 하고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문제가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소화기를 잡아당기면 죽어도 이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소화기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묶어놓은 벨트가 있습니다. 이 벨트를 풀어야 열리죠. 근데 이 벨트를 녹이 쓸고 이걸 방치해둔 운전기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아니 우리가 계몽 차원에서 운전기사들이 항상 이걸 좀 확인을 해주면 좋은데 그럴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벨트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열면 간단한데 이거 힘으로만 하려면 간단하게 안 뽑혀요. 그래서 요 벨트 아시죠? 앞에 쇠를 이렇게 꺾어서 걸어놨습니다. 네. 저거를 여는데 이렇게 녹이 슬거나 이랬을 때도 힘을 줘서 저걸 해서 소화기로 빗자루듯이 화재 나는 곳을 쓸어야 되겠죠. 무조건 여기다 쏠 게 아니라 여기서도 쓸고 올라가줘야 불이 꺼지고요. 버스는 불이 난 거를 모릅니다. 운전수도 몰라요. 승객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엔진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불이 나게 돼 뒷차에서 막 연기가 나면 그때 빵빵빵빵빵 해줘야 이게 무슨 일이라고 확인이 되지 가면서는 바람 방향 반대로 가기 때문에 냄새는 뒤로 빠져요. 그래서 버스는 불 났구나 쓰면 그때는 상당히 급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유리창이 가생일 때 이렇게 상처가 났기 때문에 저렇게 뜯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뜯어집니다. 그다음에 창문으로 이렇게 뛰어내릴 때는 버스가 보기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전 내릴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로프법으로 한다면 벨트 같은 걸 이용해서라도 할 수가 있죠. 자, 버스가 사고가 나면 넘어지는 그 형태는 여러 형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사고가 날 때는 생명벨트예요. 근데 사고가 난다면 나를 죽이는 무서운 벨트로 변합니다. 벨트가 안 빠져요. 의자가 비틀어졌거나 뭐가 비틀어졌을 때는 안 풀립니다. 그런데 이 벨트가 가위로 잘라도 안 잘려요.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뭐 외국을 전 많이 외국에 미국 같은 데 가면 벨트 옆에 이런 파우치가 달려 있습니다. 저게 보통 피온지지를 밀 때 쓰는 건데 저 파우치를 밀면 쭉 잘 잘리죠. 그래서 미국의 스쿨버스에 안전벨트에 저 파우치가 다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버스에 저거 다루면 1초도 안 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다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승용차에는 좀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상 안전으로 가는데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을 갔습니다. 또 나도 라이프 자켓을 입었어요. 다 여기만 매면 되겠죠. 다 여기를 맵니다. 이렇게 가슴 다 이렇게 잘 맸어요. 이걸 꼭 매야 돼요. 그럼 딱 줄여서 꼭 맸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다리끈이 문제입니다. 저 다리끈을 우리는 라이프라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리끈이 허전하면 이 조끼가 물에 의해서 뜹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들어가고 조끼만 뜹니다. 그 조끼가 나를 죽이죠. 내가 목을 내놓으려고 해도 이 조끼 때문에 못 올라가요. 이거는 부력에서 확 올라가 있는데 난 내려가 있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짝 조여야 된다. 여기를 바짝 조이면 조이고 나서 이걸 당겨서 이것이 여기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나 어른들이 이런 구명조끼 입었을 때는 꼭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자, 요새 이 CPR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심폐소생. 심폐소생은 먼저 사람이 쓰러지면 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쓰러진 게 아니라 잠깐 의식을 잃어서 일어나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너 성추행하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여기요 119 좀 불러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놓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증인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신고도 해주고 증인도 됩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어떻게 의식이 없을 때는 바로
흉부 압박을 30회를 하는데 이게 보통 딱딱한 게 아니에요. 30회가 힘듭니다. 이 유두와 유두 가운데를 하는데 여기는 엄청 딱딱해요. 예전에는 여기를 했었는데 좀 소프트 했었는데 여기 딱딱합니다. 이게 정 안 되고 힘들 때는 엉덩이로 앉으세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나 우리 학술적으로는 잘못된 방법이라 할 겁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안 될 때는 걸터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힘으로 압박을 주는데, 이걸 왜 압박을 주느냐? 이 압박을 줌으로써 혈관이 움직여 가지고 피가 돌아야 산소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산소가 머리로 오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것은 누가 보면 펌핑을 한다 그러는데 피를 돌게끔 하는 작동이에요. 그래서 이 뇌에 산소가 4분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사람이 완전히 뇌사 상태가 되니까 뇌에다가 산소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우스 하는 건 뭐죠? 이 턱을 높일 때 휙 하면 이 경추 나갑니다. 이게 나가면 평생 몸만 요거 못 움직여요. 여기만 움직이고. 이게 이제 등골뼈가 있어가지고 척수가 거기 때문에 서서해서 입을 열어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바람 넣어주는 걸로 아시죠?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산소를 내 입에 담아서 산소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산소를 넣어주면서 뇌에다가 산소를 공급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산소가 차단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 고무법 펌핑이 아니에요. 밖에 산소를 넣어준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충분히 심폐소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밖에 있는 산소를 전달해서 뇌에다 산소를 넣어준다. 이것은 심줄, 혈관을 움직이게 해서 혈관이 움직이면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뇌에다 산소를 준다. 이게 심폐소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요 하지 않았을 때는 미국에서 총을 맞아서 죽는 사건이 많죠. 바닷가에서 어떤 여자한테 심폐소생을 하고 마우스를 하는데 남자가 햄버거 사러 갔다는데 웬 놈이 자기 애인에다 입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쏴 죽여요.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119를 불러주세요는 여러 형태입니다. 내가 범죄자가 아니다. 또 119를 빨리 불러달라.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서두르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이 사람 건드리기 전에 여보세요.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하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 사람이 괜찮으면 다행인데 괜찮지 않을 때는 바로 흉부 압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강도로 몰리고 성추행자로 몰립니다. 그러나 요새는 사마리안법은 저희들이 87년도에 공무원 15명이 있어서 미국, 캐나다를 다니고 제가 이제 거기 책임자로 다녀와서 우리나라도 사마리안법이 있어야 된다. 남을 도우려고 했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게 사마리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마리안법을 혜택을 받는 게 온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왜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고 모든 분들이 사마리안을 인정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한다는 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 느끼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준 것을 사마리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의학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119가 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입이 더럽고 좀 대기가 귀찮고 이럴 때는 마우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것만 계속 해줘도 돼요. 저는 그 흑인 여자를 이걸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그냥 이것만 했습니다. 정말 나도 두꺼운데 굉장히 두꺼워서 한참 나도 좀 망설이다가 계속 CPR만 했어요. CPR만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CPR을 할 때에 손에 이 부분이다. 이 손바닥으로 밀가루 비비듯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부분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직으로 해줘야 된다. 보시죠. 팔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래서 허리와 어깨와 동시에 움직이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빨래 하는 거고 밀가루 반죽이 되니까 상체 어깨하고 허리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30회를 계속 해주시면
회생할 수가 있죠. 자, 보이시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소를 뇌에다 공급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분이 소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꼭 교과서대로,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교과서 탓해요. 교과서대로 꼭 하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럴 땐 교과서대로 한다고 이걸 FM대로 하다 보면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신축성 있고 좀 내 나름대로의 신축성이 있는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이 든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는 여보세요, 이것 좀 같이 해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또 도움을 받고 계속 교대를 하게 되면 쉬지만 않고 해주게 되면 소생이 됩니다. 자, 이게 마우스 대 마우스 할 때 손가락을 어떻게 하죠? 턱을 살짝 올려준다. 손 전체를 올리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목뼈에 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하면서 코를 잡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줘서 입을 벌면 식도가 여기가 개폐가 되죠. 개폐가 돼.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야, 니네들 숨쉬기 좋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걸어 다니죠? 이렇게 걸어 다녀요. 참 배기 싫게 오고 다니까요. 그래서 이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시켜 놓으면 이게 식도가 개폐되면서 호흡에 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저렇게 들고 산소를 입으로 해주는 거죠. 이거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코로 비 다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멋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어서 거기다가 산소를 공급시켜 준다. 요새 제세동기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도 잘 읽으시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이걸 잘 읽으셔가지고 이 제세동기를 이용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제세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갖고 항상 보시고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조금 투자를 하신다면 왕관기 탈출법서부터 심폐소생서부터 미끄럼 타고 탈출하고서 다 알게 됩니다. 관심입니다. 신념이에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건 머릿속에 항상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안전, 혹은 내가 가스를 잠궜나 안 잠궜나, 밖에 나가서 가스 안 잠궜다고 다시 차 돌려서 오기보다는 나가시기 전에 체크하고 또 주무실 때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생활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장서셔야 될 거예요. 이웃에 계몽해 주시고 이웃에게 알려주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